지방흡입 흉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험하게 보이는 흉터는 아닙니다. 그런데 우리가 지방흡입할 때 이 절개를 통해서 수술할 때 쓰는 캐뉼라, 수술봉이 왕복 운동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죠.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절개 주변에 있는 피부가 좀 뭉개져서 약간 거칠게 남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예민한 곳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프로텍터를 그 절개창 안에 넣고 그 프로텍터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캐뉼라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죠. 이 프로텍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절개가 조금은 더 커질 수는 있지만 뭉개지는 현상이 적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상처가 나을 가능성이 높고요. 눈에 보이는 곳에 어쩔 수 없이 절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프로텍터를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지방흡입 흉터는 크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떤 지방흡입을 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경우가 있죠. 특히 지방흡입은 우리 몸의 양쪽을 해야 되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나란히 만들어지는 상처가 생기게 돼서 요즘은 또 지방흡입을 많이들 하시니까 또 만들어지는 상처의 위치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것이 좀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. 그래서 뭐 일반 분들도 옷을 벗거나 뭐 이런 노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신경이 쓰이게 되고 약간 또 자격지심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특히 뭐 직업적으로 노출을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더 신경 쓰이는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. 제가 예전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, 2001년에 제가 처음 개원을 하고 직후에는 지방흡입 시술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시절에는 연예인들도 제대로 된 비용을 다 내고 그렇게 시술을 받아야 됐죠. 그래서 뭐 저도 이런 분들 시술을 많이 했고요. 어떤 때는 제가 수술한 분이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도 있었고요. 요즘은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좀 노출되는 분들, 연예인들이나 뭐 SNS 인플루언서 뭐 이런 분들한테는 비용을 뭐 지원해주면서 공짜로 수술해주고 이런 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할인을 전혀 안 하고 비용을 제대로 받고 있으니까 저랑 이제 인연이 되기는 쉽지는 않은데, 지금도 그 연습생이나 뭐 준비하는 분들은 어찌어찌 아시고 저한테 와서 시술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.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상처를 적게 만들고 안 보이는 곳에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. 그리고 또 경험이 쌓이면서 노력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가능해지기도 하더라고요. 경험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새로운 테크닉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용하면서부터 절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하체도 그렇지만 상체의 경우는 제가 아마 웬만한 시술자보다 훨씬 적은 또 보이지 않는 흉터를 만들면서 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복부의 경우에는 앞쪽은 물론 옆구리나 뒷꼬리 쪽까지 포함해서 비행둘러 수술할 때 보여지는 흉터를 한 개도 남기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복부 시술은 보시면 앞쪽은 배꼽에 일단 절개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 부위에 양쪽으로 절개를 만드는 게 대부분 수술 과정이고요. 또 윗배 쪽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추가로 상처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비만도가 좀 심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또 뒤쪽에서는 몸을 뒤집어서 뒤쪽에서는 이 꼬리뼈에 절개를 하나 만들고 추가로 또 이 부위에 두 개의 상처를 더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꼬리뼈에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보면 보통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만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재수술을 많이 하면서 보니까.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배꼽에서만 숨겨서 절개를 만들고 시술을 하고, 뒤쪽에서는 꼬리뼈 안쪽으로 숨겨서 여기에 한 개의 절개를 만들어서 모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복부 수술할 때 배꼽하고 꼬리뼈 안쪽이니까 실제로 보여지는 흉터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.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수술이나 고도비만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다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. 다른 시술자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. 참고로
팔 등 수술할 때도 절개가 좀 대가 적은데, 일반적으로 팔 수술할 때는 겨드랑이에 일단 절개를 만들고요, 팔꿈치에 또 양쪽으로 한 개씩의 절개를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. 등 수술할 때도 겨드랑이 지역에 절개를 하나 만들고, 또 이 등판에 몇 개의 절개를 만드는 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. 반면에 저는 팔 등 수술을 할 때 겨드랑이 구멍 딱 한 개씩 양쪽으로 만들어서 팔 전체와 등 전체 수술을 무리 없이 잘 시술할 수가 있죠. 이것도 웬만한 시술자에게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사실 흉터를 적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방흡입 자체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.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잘 알아야 되겠죠. 경험이 많지 않은 시술자가 흉터를 줄이고자 시술을 굉장히 어렵게 진행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.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가능해졌을 때 이 흉터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시술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좀 특별한 테크닉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제 채널 초기에 이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.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. 가장 큰 특징은 구분 캐뉼라를 사용하는 겁니다. 우리 몸은 부위마다 좀 다르지만 약간씩의 굴곡이 있죠. 캐뉼라가 이 몸의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미지로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, 지금 환자분이 엎드려 있는 상태고 꼬리뼈 쪽에 절개를 해서 시술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볼 텐데요. 고든 캐뉼라와 구분 캐뉼라가 있죠. A 지역은 절개에서 가깝기 때문에 고든 캐뉼라도 무리 없이 시술을 잘 할 수 있겠지만,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든 캐뉼라가 접근하기도 어렵고, 혹시 접근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부위의 지방을 고르게 빼는 게 굉장히 어렵겠고, 또 피부나 근육에 어떤 심한 자극을 주어서 찌그러지거나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반면에 구부러진 캐뉼라 같은 경우에는 이 B 지역도 그리 어렵지 않게 고른 시술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죠. 또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환자분의 앞쪽 배꼽 절개, 또 뒤쪽에 있는 꼬리뼈 있는 절개로 우리 몸 옆에서 봤을 때 서온 그 중앙선을 캐뉼라가 잘 교차할 수 있는 게 좀 보이시죠? 시술자가 숙련만 돼 있다면 이 배꼽과 꼬리뼈 절개로 이 중앙선까지 지역까지 잘 커버해서 시술할 수 있고, 이곳이 가능하니까 이 두 개의 절개로 복부 전체에서 시술이 가능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시술하면 복부 전체를 시술하고도 눈에 보이는 흉터가 없게 되는 거죠. 주변 사람이 보기에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게 됩니다. 사실 이 웨이브 테크닉의 장점은, 더 큰 장점은 지방층을 굉장히 균일하게 잘 뽑을 수 있고, 또 피부를 단축시키는 리프팅 시술을 할 때도 피부나 지방층, 근육층의 자극을 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장점이 되죠. 이 내용은 영상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늘 균일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테크닉 때문입니다. 국내외에서 강의에서 많은 시술자분들이 칭찬을 해주었던 좋은 테크닉이 됩니다. 경험이 많고 열심히 연구하는 좋은 시술자를 만나면 지방흡입 결과도 굉장히 좋게 얻을 수 있고, 또 흉터도 최소화하는 그런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